안녕하세요. 가자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무릎 주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릎 주사에 대해서 이제 무릎 주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걸 어떤 경우에 주사를 하고 또 이 주사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릎이 아프시면 이게 사실 요즘은 쪼끔만 아파도 병원에 얼른 가서 진료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한 열에 8 정도 되신다고 하면 열에 한 2 분은 '아 내가 이게 무릎이 아픈 건가? 뭐 어디가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다가 그냥 또 참고 지내시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사실 삶 자체가 이 무릎 자체만 아프다고 '뭐 무릎 쪼끔 아픈 거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릎이 아픈 거 자체가 삶의 퀄리티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뭐 다만 10 분, 15분 정도 걸어 나가는 게 힘들어지면 생필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도 힘들어질 수 있고 특히나 밤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뭐 돌아 눕거나 이런 동작만으로도 통증이 생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인생이 굉장히 좀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동, 산책 이런 게 또 안 된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싶고 이런데도 요런 게 안 되면 무릎 통증 자체가 몸 전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우리가 복잡한 주사들 막 이런 주사도 있고 저런 주사도 있고 주사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무릎에 주사를 놓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주사들이 다양하게 놓는 건지 이 주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요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면 이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쪼끔은 뭐 이 무릎이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고 이걸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환자분들이 무릎 주사는 연골 딱 요것만 기억들을 하고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무릎에는 연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큰 뼈 2 개가 무릎 위아래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 무릎뼈랑 뼈 사이에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알고 있는 연골 요거 한 2-3 밀리 정도 됩니다. 고런 2-3 밀리 정도 되는 연골이 위아래로 요렇게 있고 이 그림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요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연골판이라고 이런 방석 같은 재질의 녀석도 있고 이 뼈 2 개만 있으면 이게 뭐 딱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걔를 지지하려면 양쪽에 인대로 요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 안에는 윤활막이라고 그래서 막을 요렇게 씌워져 있고 고 안에는 물풍선처럼 물이 쪼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찬다." 막 "물이 차면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어느 정도의 물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극소량이라서 느껴질 정도가 아닌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좀 심해지면 물의 양이 많아져서 이 풍선처럼 생긴 이 윤활막이 많이 부풀어 올라서 무릎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주사가 우리가 연골 여기서 보면 요 하얀 게 연골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범위죠. 그래서 저 작은 연골만 우리가 해결을 해 주면 과연 무릎은 다 낫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연골은 그야말로 뼈랑 뼈 사이에 지지해 주는 약간 방어막 같은 녀석이고 요게 중요하죠. 이걸 중요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주사도 여러 가지 종류를 써 보긴 하지만 그 주사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뭐 요게 연골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절염, 이게 뭐 골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관절염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주로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랑 얘 사이에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위에 뼈랑 아래 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그 얇은 연골이 갈려 나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무릎 안에 물이 차거나 이러면서 무릎이 부어오르는 요런 증상. 그리고 특히나 연골이 완전히 닳았을 때 위에 뼈랑 아래 뼈가 부딪히게 되면 통증이 생기니까 고런 걸 얘기하는 걸 우리가 골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엑스레이 찍고 진료 보고 이러면 저 관절염이 몇 개인가요?" 사실은 이게 여기다 이렇게 써 놨지만 연기는 요렇게 우리가 정면에서 무릎을 보고 이 관절염을 단계를 나누는 건 의학적으로 일반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뭐 1 기, 2 기, 3 기, 4기 요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이게 영어를 그냥 한국어로 그냥 딱 번역을 해 놓은 건데 한번 쭉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1 기라는 건 관절 간격이 좁아짐이 의심이 되는 단계. 되게 애매하죠. 이게 뭐 1 밀리면 1 밀리, 2 밀리면 2 밀리 요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상에서 '아 좁아진 것 같은데?' 요런 의심이 드는 이게 실제로 영어 표현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켈그레 로렌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거 분류 자체가 그냥 요렇게 영어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꼭 한쪽이 아니라 저는 양쪽을 같이 찍어 보는데요.
오른쪽이 아프신 분이 왼쪽에 비해서 왼쪽보다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1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2기면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반대쪽 바디는 좁아지면서 이 뼈가 위에 아래 뼈가 좀 닿거나 그러면 골극 옆에 가시처럼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보이는 걸 2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건 거의 붙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간 정도. 사실 이게 1mm, 2mm, 3mm 이렇게 딱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관절 간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1mm, 2mm, 3mm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단계는 거의 붙어서 뼈의 모양이 변형이 오는 경우 요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요걸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게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는 관절염 지금 제가 나이가 한 40밖에 안 됐는데 관절염 1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일 난 거 아닌가. 이 환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꼭 저 암 1기 진단 받았는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의심되는 단계. 그냥 길 가는 사람, 진짜 아무나 젊으신 분도 상관없고 아무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떤 의사분은 이거 한 1기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게 0기, 1기는 사실은 의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나 뭐 각도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관절염 1기가 의심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괜찮네 정도로 그냥 인식하고 계셔도 되는 거지 관절염 1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는 뭐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런 걸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만 가라앉혀서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지 안에 구조물들을 해결을 해 주는 게 아니라서 약은 그렇게 통증 완화 목적으로 주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2기, 3기 이 정도 될 때부터는 사실은 그런 약이나 이런 데 효과를 좀 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주사나 이런 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시면 먹는 약을 먹는다고 아예 효과가 없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릎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릎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풍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안에 풍선 안에 이 연골도 있고 인대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 건데 그 풍선 안에 우리가 먹는 약을 먹었을 때 그게 무릎까지 몸 안에서 다 흡수가 돼서 무릎까지 투여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특히나 연골 같은 경우는 연골 자체는 혈관이 그쪽까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먹어서 연골이 살아난다? 어떤 광고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광고들도 있던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마 개발하면 노벨상 줘야 될 텐데 그런 건 의학적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하고 나중에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쓰는 약이나 이런 건 연골 주변의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인 거지 연골 자체를 좋아지게 한다 그런 건 없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뭐 연골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논문을 쭉 들여다보고 마지막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연골이 좋아졌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 약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항산화 효과, 뭐 항염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이 기능을 개선시켰다. 요런 결과들은 있지만 연골 자체를 나아지게 한다거나 이런 건 솔직히 아직은 나와 있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부터 주사에 대해서 한 3-4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주사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최근에 그런 많이 쓰는 주사 한 3-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주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주사는 뭔가 이 주사는 뭔가 이렇지만 그런 주사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 어떻게 잘못된 주사라거나 틀린 주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여행지를 가거나 이럴 때도 사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면 그 나라 수도 많이 가죠. 수도 사람들 많이 가는데 근데 그 수도를 많이 가다가 이제 그 수도에 좀 질리거나 재미없거나 그러면 뭐 일본에 가더라도 도쿄로 가고 교토를 가고 이런 데를 가지만 소도시를 간다거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갔는데 재미없고 뭐 별로면 그때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고 효과가 입증된 이런 4가지 주사들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좀 안 된다. 이러면 다른 주사나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저나 뭐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이런 주사들을 먼저 한번 써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제일 처음 그림이 이게 사실은 연골의 성분이나 이런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연골 주사면 공부 많이 하시고 오시는 환자분들은 "히알루론산 주사로 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 근데 히알루론산 이름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녀석은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이 안에 이 연골을 나타내는 고런 이 성분이거든요. 거기를 이루는 한 가지 분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달려 있는 애들이 이런 DNA 주사 뭐 이런 것도 결국 여기 매달려 있는 녀석, 뭐 글루코사마이 글라이칸이나 뭐 요런 것들도 보면 여기 매달려 있는 어떤 구조물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을 무릎 안에 넣어 주면 사실은 연골이 주사가 들어가서 그 녀석이고 얇은 3mm 연골에 착 붙어서 빈틈이 있는 연골을 쫙 맡겨 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연골이 아무래도 기능을 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연골 비슷한 녀석을 좀 넣어 주면 아무래도 윤활 적용을 하고 이 충격을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게 연골 주사인데, 전 사실 모든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 주사는 연골 주사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뒤에도 괜찮은 주사들 뭐 최근에도 오래 써서 뭐 10년 이상 써서 괜찮은 결과를 입증하는 주사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가성비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뭐 꼭 이 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성비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게 벌써 한 30년 이상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주사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전부터 주사를 하고 있었고, 그 정도로 시간도 오래됐고 안정성도 충분히 뭐 입증이 됐고, 그리고 뭐 비용도 그렇게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 정도의 비용이고, 이래서 이걸로 효과를 보면 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주사들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아 저는 무조건 PRP 주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보죠. "어머니 그러면 연골 주사를 한번 맞아 보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연골 주사를 나는 그런 주사는 뭐 안 맞아 봤고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해 보면 모릅니다. 사실 연골 주사가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시작은 연골 주사를 좀 해 보는 게 낫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보여 드리고 있을 때는 제가 요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환자분들한테 그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거나 여기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쉽게 말씀드릴 때는 자동차에 오일 발라준다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오일 다 넣으시죠. 뭐 몇 년에 한 번씩 넣고 뭐 1년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엔진 오일 넣는데 우리가 엔진 오일을 넣으면 엔진이 새 엔진이 되나요?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살아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엔진 오일을 좋은 엔진 오일로 바꿔놓고 나면 엔진에도 윤활유를 먹어서 잘 돌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연골 주사도 무릎 안에다가 연골 주사를 해주면 이 녀석이 윤활 작용을 해서 무릎을 좀 더 부드럽게 잘 쓸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다음 주사들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막 엔진이 이제 막 꺼져가. 엔진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는 막 다 마모가 돼서 기계도 막 갈리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엔진에다가 연골 주사 엔진 오일을 넣어줘. 그러면 갑자기 그 엔진이 잘 달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무릎 연골 주사나 이런 것도 기능이나 이런 데 효과를 보는 게 대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지만 4단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런 주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효과도 별로 못 보실 수도 있다.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음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이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막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흔히 "와 어머니 이거 뭐 오늘 통증이 많이 심하시고 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첨가해서 같이 놔 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이거 맞으면 제 무릎이 이거 뭐 나 녹아내리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거나 이럴 때도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만약에 부작용이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이게 희대의 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스테로이드가 아무 부작용이 없고 사람 몸에 계속 쓸 수 있는 거였으면 의사들이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쓸 수 있는 약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왜냐?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사가 효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고, 그렇지만 이 사람 몸이라는 게 결국에는 빠르게 효과를 본다는 얘기는 이게
쌓이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 어지간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쓰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정도 쓰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막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쓰거나 그러면 이 몸에 있는 내분비계 쪽이나 이런 데도 무너질 뿐더러 장기간 쓰게 되면 연골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연골을 삭아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나면 와, 나 이거 어제 연골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갔는데 오늘 저도 주사를 놔드렸습니다. 아마 한 20-30분 중에 한 서너 분 정도는 이 주사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주기적으로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정도 놔드리는 거. 저는 이렇게 놓기 전에 어머니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신 적 없죠? 이렇게 여쭤봐서 괜찮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뭐 10년째 맞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잘 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관절염 한 4기 정도 돼서 이제 곧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 들으셨던 분도 한 10년째 그냥 저한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사 맞아가면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꼭 무서워할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자리에 꼭 쓰면 되는데 한 가지는 이게 연골 자체를 뭐 살아나게 한다거나 이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건 염증 반응을 확 가라앉혀서 증상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뭐 당장 내가 내일 어떤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오늘 좀 빨리 낫고 싶다. 이런 때 사용하는 거고 이 장기간 쓰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주사입니다. 다음 주사는 DNA 주사. 그렇다고 그러면 이 DNA 주사는 아까 여기서 연골 주사는 요 파란 애, DNA 주사는 여기 가시처럼 생긴 녀석들. 결국에는 연골을 구성하는 어떤 성분을 무릎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허가받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무릎 안에 요거를 주사 놓거나 이거를 허가받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러면 연골 주사 다음에 나온 DNA 주사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논문이나 이런 데들을 쭉 제가 리뷰를 해보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연골 주사보다 드라마틱하게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쓰기보다는 연골 주사를 하셨는데 효과가 좀 덜하신 분들,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선 이것도 어느 정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채 6개월이 안 됐는데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DNA 주사를 써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오래 가냐, 연골 주사가 더 좋냐, 이거를 사실은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이게 환자분들이 이게 좋나요? 이게 좋나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딱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제가 어제 한 10명 써봤고 오늘 한 5명 써봤는데 한 15명 써봤더니 DNA 주사가 좀 좋네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학적으로 뭔가를 쓰거나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한 10,000명 정도를 딱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한 5,000명은 연골 주사 드리고 5,000명은 DNA 주사. 단 이 양쪽 군이 나이도 비슷하고 관절염 정도도 비슷하고 이런 분들을 연골 주사랑 DNA 주사를 똑같이 나들여 봤을 때 결과가 연골 주사 쪽이 효과가 좋아. 환자분들이 통증 정도나 기능이 좋아. 이러면 이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논문들이 비교하는 논문들이 좀 있는데 대개는 보면 마지막 결론은 어떤 논문에서는 연골 주사가 좋다. 어떤 논문에서는 DNA 주사가 좋다. 그래서 아직은 막 결론이 딱 드라마틱하게 나온 것 같지 않고 제가 DNA 주사를 쓴 지도 저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러면 이게 진짜로 환자분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듯이 어떤 분은 이 주사가 잘 맞아서 저한테 몇 년째 이 주사만 맞으면서 나는 예전 연골 주사보다 이게 참 좋아요. 이거 맞으면 참 다 낫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이거 말고 그냥 옛날 연골 주사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연골 주사를 저는 먼저 시작해보고 그 효과가 좀 덜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DNA 주사를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다음에 요 PRP 주사라는 거 요것도 이제 많이 알고 사실 작년에 요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는 허가가 돼서 이렇게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PRP 주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요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PRP는 뭐 영어고 우리말로 하면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관절강내 주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뭐냐? 그러면 물에 피를 뽑습니다. 피를 한 이만큼 뽑아요. 한 30cc쯤 뽑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려요. 원심 분리기로 이 녀석을 돌리면 이렇게 한 3층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 아래 빨간색은 적혈구, 우리 피가 보이는 그 빨간색 적혈구가 보이고 요 위쪽에는 이 혈소판이 좀 덜 있는 혈장이 모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혈소판,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 혈소판이 많은 혈장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요 녀석을 제가 뽑아 가지고 무릎에 우리가 주사를 해 본다 이러는데 이게 그러면 이 작년에 허가됐으면 이거 뭐 아직은 1 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PRP 주사라는 건 사실은 역사나 이런 거는 뭐 한 20-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썼던 것도 저도 한 10년 전부터 뭐 다른 데서도 써 보고 이렇게 써 봤지만 어깨에 허가돼서 어깨 쪽에 쓰는 것도 뭐 꽤 시간이 좀 지났고 근데 무릎 관절염에 허가된 게 한 1년 정도라는 것뿐이지 요게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아니 그렇다면 이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 이 PRP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어깨에도 쓰고 무릎에도 쓰고 인대에도 쓰고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분석을 해 봤더니 이 플레이트릿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고 상처 조직을 회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가장 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 혈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혈소판을 한번 뽑아 가지고 이 혈소판만 가지고 한번 무릎에 주사를 좀 해 보면 이 혈소판에 있는 연골이나 이런 데 성분이 손상됐던 녀석을 조금 더 빨리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이 플레이트릿 이 PRP라는 주사들을 뭐 어깨나 이런 데 써 봤더니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 그러면 도대체 이 PRP 안에는 뭐가 들어 있길래 그런 건가? 이 혈소판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뭐 논문들도 이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우리 몸의 어떤 이 치료 과정을 좀 유발해 주는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게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이 이 단백질 활성 물질들 고런 물질들이 나와서 상처 회복이나 어떤 회복을 좀 도와주는 고런 걸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게 '이걸 넣으면 연골이 무조건 생긴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몸에 상처 난 데를 낫게 하는 물질들을 피를 뽑아서 거기서 많이 뽑아내. 그다음에 그 녀석을 무릎에 넣어 줬을 때 무릎 연골의 통증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안정성은 자기 몸에 있는 걸 뽑아서 농축해서 집어넣은 것 때문에 안정성은 이미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이 뭐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냐? 요것도 뭐 아직은 이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셔서 '와 나는 이제는 6 개월에 한 번씩 이 PRP 주사만 맞으러 오겠습니다.' 이 뭐 예전에 연골 주사나 DNA 주사 맞으시다가 안 돼서 이거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맞았는데 '아 이거 뭐 반짝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건 좀 달라서 이 PRP 주사를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3 개월, 6 개월 전에도 여기 와서 뭐 똑같이 강의를 드릴 때 요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PRP 주사를 맞으시겠다고 멀리서도 오시고 뭐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엄청 많이 오셔서 제가 주사나 이런 거를 꽤 놔드려 봤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드라마틱 효과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너무 관절염이 막 4기 막 이렇게 막 진행되셨어. 이런 분들도 PRP 주사를 놔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게 허가되기도 2-3 단계 정도로 허가도 됐지만 4 단계 관절염이나 이렇게 관절염이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이런 주사를 놓는 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PRP 주사라는 거 요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이제 지금 한 25분 정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한번 쭉 그냥 정리해 놓는 걸 이렇게 써 놓고 보면 되게 간격은 뭐 1 주에서 2주 정도 사이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단지 스테로이드 주사는 많이 안 맞는 게 좋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그 정해진 기간이 되게 1 주일에서 2 주일 사이로 3 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주사한다. 알고 계시면 되지만 연골 주사나 DNA 주사 요 두 가지 주사는 어떻게 보면 오일 발라주는 느낌 고런 느낌으로 치료를 해 준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시간을 벌어 준다는 의미로 한다고 하면 PRP 주사는 남아 있는 연골들을 좀 자극을 해서 치료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 요렇게만 따지면 '와 PRP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근데 PRP가 모든 분들한테 막 드라마틱한 효과나 이런 걸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연골 주사 안 되면 DNA 주사 그걸로 안 되면 PRP 주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는 넘어가는 걸 좀 선호하고 중간에 너무 아파서 '나는 좀 빨리 낫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가끔씩 이렇게 사용해서 처방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사실 이 주변 인대 문제나 연골판 제가 일부러 지금은 연골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프롤로 주사나 이런 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연골이나 무릎 자체 관절염이 아니라 주변 연골판이나 인대 문제나 요렇게 고런 데 손상이 있을 때는 프롤로 주사라고 포도당 주사도 사용하는데 고것도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꽤 좋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를 맞으셨던 분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거면 사실은 그 수술 전후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기가 참 편한데, 이 주사나 이런 거는 사실은 사례를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쉽진 않은데, 요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씁니다, 저는. 65세 여자분이고 관절염 한 3기 정도 되셨고, 예전에는 저런 약만 드시고 찜질만 하시고 이러다가 '아 이제 너무 아파서 나는 이거 뭐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3 기고 아직 수술하기는 쪼끔 안 좋으셨는데 "아 그러면 환자분 주사 좀 많이 맞아 보셨겠어요?" 대개는 주사 많이 맞다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나는 주사는 안 맞아 봤고 그냥 약만 주사가 싫어 가지고 나는 약만 먹어 봤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제일 기본 단계인 연골 주사 한번 권해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주사를 맞았더니 생각보다 이제 이게 진짜로 10분 정도 주사해 보면 한 5분 정도에서는 '와 나 예전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제는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아직 다른 주사나 이런 걸 시도 안 해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이런 주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분은 한 50대 정도 되셨고, 이런 분이 이제 이분도 이런 되게 PRP를 요구하시거나 PRP를 많이 듣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분도 이제 러닝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관절염은 한 2 단계 정도, 그러니까 아예 초기는 아니고 쪼끔 진행은 되셨고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뭐 운동도 많이 해 보시고 뭐 이것저것 다른 치료들을 많이 해 보셨는데, 이런 치료들을 다 해 봤지만 효과는 별로 없고 다른 데서 DNA 주사까지도 한번 맞아 보셨는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분도 '아 이제는 나는 다른 치료들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왔다.' 예 그래서 제가 PRP 주사 그다음 단계, 이미 뭐 연골 주사, DNA 주사까지 해 봤는데도 안 되시는 거라서 다음 단계인 PRP 주사를 한번 해 드렸고, 원래 저는 한 주일 간격으로 한 3 번에서 5 번까지도 쓰는데, 이게 PRP 논문도 제가 한 10 편이나 본 것 같은데 그 쭉 비교해 보거나 이러면 대부분은 1주 간격으로 5 회라는 데도 있고 2주 간격으로 3 회라는 데도 있고, 아직은 PRP가 연골 주사만큼 딱 정형화된 치료 방법이 나와서 "이게 제일 낫습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건 1 주에서 2주 간격으로 3 회에서 5회, 요렇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요 범위 안에 거의 70-80%의 논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는 1 주나 2주 간격, 환자분들 상황에 따라서 고렇게 3 회에서 5 회까지 하는데, 이분은 1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주사하시고 나서 결과가 많이 좋아지셔서 만족하시는 분이고, 요런 분들이 이제 한 3 개월, 6 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